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2차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서 오늘은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네, 한편 잠시 뒤 남아있는 우한 교민들을 태우기 위한 2차 전세기가 출발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만 5명이 추가가 돼서 이제 11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 확진자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도 중요하겠지만 3차 감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우한을 방문했던 이제 확진자 한 분이랑 접촉했던 분이 다시 확진을 받은 상태고, 예. 그분과 접촉한 이제 가족분이 다시 감염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서 이제 차수로는 이제 3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3차, 4차, 5차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이 차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을 하는 건지 아니면 능동감시 상태에서 감시를 하든지 방역체계 안에서 이 접촉 사실이 확인이 돼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확진이 되면 사실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바깥에 빠진 접촉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어디선가 우리도 모르게 발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밀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슈퍼 전파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6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3번째 환자랑 직접 식사를 같이 했고 이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이 6번 환자가 애초에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밀접 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격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6번 환자 같은 경우도 확진 판정을 받고 가족 2명도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방역에 좀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허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 확진자의 기억 그리고 확진자의 신뢰성 있는 진술에 의해서 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CCTV 같은 화면을 확인하기도 하고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휴대폰의 위치 추적 같은 기능을 확인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시간을 확인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의 진술이 뒤바뀌어 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도 이 확진자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기억을 해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추적하다 보니까 식사 전부터 경미한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식사 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능동감시 대상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실제로 이제 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밀접 접촉자였던 것이 능동감시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 경우는 환자도 그렇고 역학조사관도 그렇고 어느 쪽을 탓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잠시만요. 지금 김포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항에서 이제 곧 출발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404석 규모의 비행기 한 대가 이제 우한으로 오늘 저녁 8시 45분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1차로 귀국한 368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 신청자들을 태워서 내일 오전에 오는 건데요. 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합동 신석대응 팀장으로 우한에 간 외교부 제동 고영사 실장입니다. 이번 2일차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해서 우한에 지금 남아 계시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 거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할 일은 1일차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검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신속하게 귀국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한에서 몇 명이나 오나요? 대략 한 350명 정도 규모로 좀 예정돼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또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럼 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뭐 어제처럼 그렇게 중국 당국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이제 못 오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거는 나중에 집계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우한을 출발하는 시간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예,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뭐 예정된 스케줄 2시 45분 현지 시간으로 출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측 검역을 통과 못하면 이제 남는 사람들 혹은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추가 항공편 계획도 있나요? 나중에 생각이 다시 바뀔 때를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그 예정된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항공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오는 그 교민들이 지난번 1차 때보다 조금 더 좀 증상이 있는 교민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이번에 오는 교민 중에는 이제 외곽에서 우한시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여튼 최대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 수입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당국과 좀 협의된 게 좀 있나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주 정상적인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간 폐쇄나 이런 거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 네, 가족들- 그런 건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 기내 감염 우려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 대책 같은 거 준비된 게 좀 있나요? 방호 대책은 어제 했던 그런 방호 대책하고 유사할 겁니다. 마스크를 좀 더 강화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뭐 손 세정제라든지, 그 화장실 사용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제 요령과 동일하게 처리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오신 분들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아산과 진천으로 분산해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 절차를 따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님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의 모습인데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의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우한 교민 대부분 350여 명 정도를 태워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교민과 유학생 거의 대부분을 귀환시키겠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1차보다 좀 더 검역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신속하게 귀환을 돕겠다라고 한 이상진 외교부 실장. 기내 감염 우려에 대한 추가 대책은 어제와 또 유사하다라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한에서의 교민들을 또 2차로 또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 귀국한 교민들 중에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격리 처리된 분들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곤 하지만 같이 또 전세기를 탄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제가 파악한 바에 하면 항공기 내에서의 그 좌석 간 거리를 충분히 넓혀놔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비말이라는 형태로 전파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세게 재채기를 했을 때 또 기침을 했을 때 한 2m까지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미 마스크를 착용을 시켰고 충분한 거리를 뛰어넘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전파가 불가능하고요.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한 압력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공기가 흘러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제와 동일하겠지만 이제 우한 교민을 중국에서 한번 검역을 하고 또 비행기 탑승하고 또 내릴 때 또 검역이 진행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검역 기준이 좀 다릅니다. 중국은 이제 발열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탑승 과정 또는 탑승 중에 이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을 모두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해서 지금 확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역 과정을 지금 탑승 전, 그 탑승 과정 또 탑승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3차례 이상 지금 진행을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국하는 분들 중에 이 빠져나가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또 신종 코로나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은 결국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보를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해내는 기법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이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그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검사 시간 자체가 단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색을 한 다음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유전자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를 확인을 해서 배제 진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해서 아닌 걸 진단하는 그런 양상으로 됐다가 이제는 이제 직접 잡아내는 형태로 진단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배포까지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효과가 상승하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은 그 가장 빨리 해도 6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 기법이 실제로 이제 제대로 활용이 되면 적어도 절반 정도까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고 네. 병원마다 이것들이 세팅이 되면은 뭐 2시간까지도 줄어들 수 있어서 매우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따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확진자가 있는 병원에서는 어떤 식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면역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 결국 이 본인의 면역으로 이겨내서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호흡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수행요법이나 또는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쓰고 또 폐 기능이 나빠져서 호흡이 안 좋아질 때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장기의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주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환자 개인의 면역력과의 어떤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의 초기 데이터를 보면 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역 질환,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태가 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중국은 계속 사망자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자체 치사율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중간 발표를 한 걸 보면 4%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과거에 사스가 한 10%였던 점을 생각하면 많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겨울에 겪고 있는 독감, 네.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 1% 미만인 걸 고려하면 예. 결코 적은 치사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메르스와는 또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메르스는 뭐 최대한 30%가 넘어가서 예. 그것보다는 훨씬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세계보건기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좀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그 국제적으로 공조를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과 물류의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의 교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 비상사태 선언이 좀 늦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미 지난주쯤에 이루어졌어야 됐고 그다음 지금 현재도 적절한 선에서는 사람의 이동 통제를 선언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